힐링 충전소 홍대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대천을 걷는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비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벌어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날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졌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아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은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보낸 가랑비도 쉽게 젖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날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날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없는 왼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버려진 우산
에픽하이의 우산이었습니다. 유나의 피처링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든 이유는 구름산에 우리 운보라고 하죠. 이 사람과 비의 고향 우향 김기창과 방래현 부부죠.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특히 저는 오늘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이번 주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연가교 쪽에 김기창의 작품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한국 그 작가 작품이 어디서부터 저기 두바퀴 환경센터 거기에서부터 홍남교부터 연가교까지 걸려 있는데요. 그 걸려 있는 작품 제목이 뭐냐 하면 아악의 선율입니다. 아악의 선율이라.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하얀 흰 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향피리를 불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소하고 대금 그리고 장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금이 보이는데 해금이 확 휘어져서 이렇게 보여요. 그 사이를 이렇게 흰 학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기창은 아악의 선율을 흰 학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어린 나이에 7살인가에 장티푸스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청각 장애를 앓게 되죠. 그런데 보통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후에 그 어머니의 지성적인 그 도움으로 이당 김은호 선생님 문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재능이 있는 이 김기창은 조선 미술 전람회에 연이어서 입상을 하죠. 그때 부인 우향 방내현을 만나게 됩니다. 아악의 선율이라는 작품 아래에서 비 오는 날 김기창을 떠올렸다 보니 그림 속에 해금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해곡 한 곡 듣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슬기 등의 연주였습니다. 사실 김기창의 아악의 리듬은 작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전부 알다시피 세 작품이 있습니다. 1967년에 이제 이 비단에다가 수목으로 채색을 한 이 작품이 바로 홍제천에 걸려 있는 작품이고요. 1970년대는 새 악사라고 해서 세 사람만 그려놓은 거예요. 소하고 대금하고 해금하고 그리고 1993년에는 아악의 리듬이라고 해서 다시 5사람을 그려서 학과 함께 그려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 앞에서 보실 때는 67년에 그려진 아악의 리듬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음 주에 또 미술관 산책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홍제천 생활환경실천단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김미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제 홍제천 저서생물 모니터링 했었죠? 그랬죠. 네, 제가 오늘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걱정돼요.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저서생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우리가 저서생물이라고 하죠. 네.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비를 맞지 않는 곳에서 하천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한 곳인 그 유진산가 아래 유연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뭐가 나왔죠? 되게 제서생물은 햇빛이 좀 있고 수초가 많거나 이런 데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둡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는 생물들이 좀 나왔는데 한 11종류? 그러니까 11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네. 예,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그곳에서. 네. 예.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그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정말 얼마나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나와가지고 되게 기뻐했는데 올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나오지 않은 것도 있었죠. 네, 고체 다슬기라던가 이렇게 다슬기 종류가 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먹파리? 먹파리가 작년에 없었는데 네. 먹파리의 애벌레가 또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발견했던 그 플라나리아가 올해도 나왔고 거머리가 작년에 한 종류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는 2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깔따구 종류가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플라나리아는 요즘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저서생물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아이죠. 편형동물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무성생식도 하고, 유선생식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선생식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고, 특히 아이들이 그 플라나리아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몸이 재생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면 네. 재생이 돼서 다시 몸을 완전한 몸으로 만들듯이 이 플라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128조각으로 나눴다는 그 실험 관찰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네. 128마리로 네. 플라나리아가 재생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게 썰었는지 네. 정말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는 이렇게 가로로 썰어도 그렇게 되고 네. 심지어는 세로로 잘라도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활동할 때 어떤 분이 이거 거머리다 막 이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머리 네. 아니라고 네. 했었는데 거머리랑 언뜻 보면 네. 아주 작아서 네. 비슷해 보이지만은 플라나리아라는 네. 이름이군요. 편형동물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소개시켜 주세요. 작년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먹파리 네. 유충이 지금 발견됐었는데 네. 얘는 파리 또 종류
중에서도 먹파리는 또 어떤 파리인가요? 먹파리는 물 흐르는 곳에 돌에다가 유충일 때, 그러니까 파리류인데 파리류가 그 물속에다가 알을 낳는 거죠. 네. 근데 유충이 돼서 몸에서 씨를 빼어서 돌에다가 붙인대요, 자기 몸을. 그래서 돌에 몸을 실어서 이동하거나 먹이를 먹고 사는 그런 애벌레예요. 그래서 그 얘네가 이제 우화를 하겠죠, 파리로. 그 유충으로 있다가. 근데 우화는 보통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우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파리니까 뭐 파리로 올라오면 사체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꽃의 수분 매개자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네. 하천에 많이 삽니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또 뭐가 나왔었죠? 고체 다슬기 저도 오늘 네. 처음 봤어요. 그때 예. 아까 보니까 그 주름 다슬기, 예, 주름 다슬기도 있었고요. 다슬기 이렇게 예, 해서 구분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왜 고체라고 불렀을까요? 고체가 아마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성명으로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명을 쓸 때 네. 성명이 있고 고체는 종소명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고체 다슬기라고 지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고체 다슬기의 특징을 보면 되게 우리가 다슬기를 보면 약간 세로 주름이 있거나 아니면 맨들맨들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우둘투둘 올록볼록해요. 그 네. 겉표면이 껍데기가 네. 껍질이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주름 다슬기를 보니까 정말로 주름이 막 이렇게 접혀져 그렇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먹는 다슬기는 참다슬기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에 사는 그 참다슬기를 주로 먹잖아요, 사람이. 네.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오염된 물 속에 주로 사는 애들이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몸에 좋다고 다슬기 좋다고 막 이것저것 다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주로 깨끗한 물에서 사는 참다슬기를 먹으면 됩니다. 네. 홍제천에서 다슬기 주워서 먹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시켜줄 생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정말 예뻤던 아이는 우리 거머리 작년에 거머리 보고 너무 룻배로 보고서 예뻐가지고 거머리가 이렇게 예쁠 수 있나 그래서 그 징그럽다는 의미는 이제는 생각하지 말자라 할 정도로 거머리가 예뻤어요. 네, 확대해서 맞아요. 봤을 때. 네. 근데 오늘 그 깔따구 빨강색 요충을 제가 잡았었는데 네. 너무 예뻤어요. 색깔이 아주 네. 빨강색인데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예쁜, 그러니까는 그 내장 기관이 보일 정도로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인데 학대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예뻤습니다. 그래서 깔따구 종류도 오염된 물 속에서 사는 유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홍제천이 뭐 일급수나 뭐 깨끗한 일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오염이 있는 평지 하천이라서 네. 그런 유충들이 발견되고요. 더군다나 유형 같은 데는 네. 그 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유속도 조금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애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은 모기에 물려서 이제 이렇게 퉁퉁 붓고 이러지만 깔따구도 사람을 물죠. 깔따구도 사람 물잖아요. 네. 그래서 따끔한데 물론 모기 정도는 처럼 막 심하게 붙지는 않지만은 저도 깔따구에 물려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깔따구라 그래서 그게 저는 그게 우리가 본 게 그게 유충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모기 모양의 형태로 이제 성충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다행히 그 모기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깔따구라던가 네. 이런 거 유충이 이제 우아해서 네. 하루살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각따구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아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다 보니까 걷는 사람들이라던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네. 인간 눈으로 보면 그들이 다 해충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얘네들을 좀 없애달라는 민원들이 자주 하천에서 다니는 분들이. 잠깐만요, 네. 선생님. 깔따구와 각따귀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 민원은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린다거나 하는 네.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
조금만 참으면 네. 그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는 거는 인간에게도 그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쵸. 예, 이- 벌레를 죽이는 이런 일은 유충들을 먹는 또 네. 곤충이 있잖아요. 곤충이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먹이 관계가 자꾸 끊어질 수가 네, 있거든요. 먹이 사슬이 끊어진다는 예, 그래서 거죠. 얘네를 잡자고 살충제를 뿌린다거나 방역을 하게 되면 얘만 100%가 죽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네. 10마리가 죽었다 하면은 거기에 유익한 익충도 같이 죽는. 그렇죠. 예, 그래서 모기라던가 각다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살충제 뿌리면 100%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좀 참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게 뭐가 있었나? 달팽이 종류 중에서도 웬돌이 물달팽이도 보이지 않았나요? 네, 웬돌이 달팽이, 그다음에 뭐 하루살이, 개똥 하루살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름이 웬돌이 달팽이잖아요. 네. 그 어떤 외모에서 오는 이름 같죠. 네. 그 달팽이 껍질이죠. 그게 돌아가는 방향이 네. 우리가 달팽이 잡아보면 우렁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보면 돌아가는 방향이 네. 되게 오른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얘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요. 이름이 특별히 웬돌이 달팽이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거머리가 한 2가지가 나왔고요. 네. 이제 돌거머리는 생긴 것도 굉장히 까맣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주로 그 하천에 있는 돌 밑에 이렇게 올리면 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붙어서 사는데 그 조개 넓적 거머리가는 생긴 게 좀 동그랗게 작으면서도 투명한 네. 거머리거든요. 그래서 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까 플라나리아도 보면은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걔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잡아서 그릇에 넣었을 때 막 어딘가를 막 분주하게 얘가 움직이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돌을 하나만 딱 넣어주면 그 돌 밑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빛을 싫어해서 걔네들이 하는 그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돌 밑을 이렇게 하천에서 돌을 하나 집어서 밑을 보면 플라나리아나 거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머리 얘기하니까 저는 거머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든요. 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네. 그 모내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논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머리에 물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막 피 빨아먹고 막 이런 경험을 한번 네. 했어요. 그래서 거머리에 안 좋은 추억이 네. 있어요. 누구나 거머리를 제일 먼저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아 징그러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머 귀여워 이부터 나와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워낙에 그런 선입감 없이 벌레라던가 그런 거머리 뭐 이런 종류들을 거의 뭐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어린이였다 보니까 네. 그 거머리를 떼주러 다녔었어요. 저는 그 논에서 모내기 하고 이런 분들 내가 떼줄게요 하면서 떼주거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그 여름에 모내기 실습을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팔짝팔짝 뛰고 도시 아이들인데 거머리를 처음 접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이분이 연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 제가 다 떼줬는데 네. 그 이듬해에는 준비를 해간 게 있어요. 뭐요? 집에서 아예 소금을 가져갔어요. 아, 이제 손으로 일일이 떼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소금을 거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뿌리잖아요. 그럼 노랗게 이렇게 죽으면서 똑 떨어져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거머리한테 미안해요. 거머리는 소금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죽었을까요? 네, 노랗게 죽어서 똑 떨어집니다. 소금을 뿌려주면. 네, 알겠습니다. 거머리도 떼어주고 그 모든 날, 모든 순간 다 좋았다. 폴킴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저서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저서생물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활동을 조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이거 저서생물을 뜰 때 그냥 어떻게 떠야 되는지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아무 하천이라고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도시 하천은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지방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속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활동은 네. 일단은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어류를 네.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잡는 걸로 오인하셨던 분이 맞아요. 계셨어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민원을 넣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네,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철벅거리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장화를 긴 장화가 있어요. 네. 그 허벅지까지 위로 올라오는 네. 긴 장화를 신거나 아니면 몸 그 가슴까지 올라오는 가슴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생물들을 잡기 위해서 네. 뜰채라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그
뭐죠? 새로 된 그 구멍 뚫린 얼멍얼멍한 네네. 채 있죠. 네. 그 쫌쫌한 채여야 돼요. 네. 그래서 쫌쫌한 채를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돌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떼어야 되거든요. 돌에 네네. 붙어 있는 생물들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붓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붓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림 그릴 때 쓰는 네. 그 붓하고 그다음에 그걸 담을 작은 용기하고. 용기. 네. 우리는 햇반 용기 가져갑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담아서 가져와서 접시에 놓고 그 이제 확대경 있죠. 룻배로 관찰을 하죠. 그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나온 생물들을 일일이 야장처럼 네. 이렇게 그 이름을 쓰고 어떤 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네. 그 어떤 모니터링에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그걸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같은 장소에서 또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종이 없고 어떤 종이 새로 생기고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붓으로 이렇게 털 때 네. 좀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강사님이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붓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막 어루만지듯이 막 쓰다듬듯이 막 붓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막 끌어내리면 안 되고요. 네. 살짝 뜨듯이 살짝 뜨듯이 하면은 다 이렇게 그 뜰채에서 뜰채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빼서 그 용기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네. 전문가가 아니면은 저서 생물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도감을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감은 그 휴대하기 좋은 크기의 도감이 있어요. 물속 생물 도감이라고 작은 책인데 휴대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 뭐 집에서 소장하고 크게 뭐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은 큰 도감이 있지만 네. 굳이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작은 도감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보시면 도감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저서 생물에 대해서 흥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미지 않았어요. 네. 어떤 거든 그 생물이나 식물이나 어류나 곤충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할 때는 새로운 미지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겉만 봤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물들 하나하나를 아이들과 특히 함께 찾아본다면 아이들이 생태 감수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 도감을 사지 않고도 네. 사이트에서 좀 도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 그 초록색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네. 생물 도감이라는 그대로 백과사전처럼 실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살이 치면 하루살이 종류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하루살이 종류를 찾아봐가지고 이건가 하고 눌러보면 거기에 대한 사진하고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생물을 찾아보시면 되세요. 네. 설명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팁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뜨거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잃을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없이 잊혀지긴 쉬운 두려움 때문이지만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을 하루 잃을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네, 신해철의 민물 장어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홍제천 식물 이야기를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요즘 한참 초록이 무성하죠. 네. 꽃들 보기가 꽃들보다는 어떤 초록이 무성해서 눈이 지친다고 할까요? 예쁜 꽃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네. 그 초록 세상에 정점을 찍는 주황색의 커다란 넝쿨에서 피는 꽃이 있죠. 네. 양반꽃이라고 불리는 능소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능소화요. 그래요. 아주 장렬한 태양 아래 주황색 능소화가 아주 잘 어울리죠. 자, 능소화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나요? 능소화는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피었기 때문에 네. 자주 보는 여름꽃이라서 네. 아마 우리나라 꽃이라고 자생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중국에서 온 꽃이에요.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관상용으로 심었던 그런 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홍제천에는 능소화가 있는 곳이 그 폭포마당 네. 쪽을 중심으로 해서 폭포를 바라다 보면 왼쪽에는 네. 그 연한 주황색으로 핀 그 능소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폭포마당 그 물레방앗간으로 올라가다 보면 좀 더 지나면서 꽃송이가 작은 능소화가 핀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자주 가는데 왼쪽에 우리 그 큰 꽃송이가 크면서 연하게 주황색을 이루는 약간 노란빛이 보이는 그 꽃은 멀쩡하게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크게 피어 있는데 네. 오른쪽 물레방앗간으로 올라가는 곳에 그 작은 꽃은 미국 능소화인데 네. 미국이 원산지예요. 네, 네. 근데 그 꽃이 한참 피어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산책할 때 보니까 꽃이 없는 거예요. 보통 원예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게 좀 작고 네. 그 외국에서 들여온 게 꽃이 좀 크고 화려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능소화는 다르군요. 능소화는 좀 반대예요. 네. 세계적으로 능소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중국이 원산인 능소화가 있고 네. 미국이 원산인 미국 능소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국 능소화는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큰 꽃송이의 능소화보다는 화통이라고 하죠. 꽃송이 뒤에 길게 늘어진 그 화통이 좀 좁고 네. 그다음에 꽃도 조금 작습니다. 생긴 건 비슷. 그리고 꽃이 더 진하고 붉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피었던 그 능소화는 보면은 되게 우아하고 이렇게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 네, 미국 네. 능소화는 조금 촐싹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조금 그런 그 기품이 있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면서 요즘에 원예종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미국 능소화를 굉장히 많이 심어요. 꽃이 없으면 네.
이게 미국 능소화인지 원래 우리 쪽에 있었던 그 능소화인지는 네. 구별하기가 힘든데 네. 꽃이 피면 금방 그 차이가 보이죠. 색깔로도 구분이 되고 꽃의 크기로도 구분이 되는 게 능소화입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크고 화려한 좀 우아한 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펴왔던 능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소화는 이름이 예쁘잖아요. 네. 어디서 능소화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네. 하는데 보면은 이제 능소화의 학명부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네. 학명이 캠퍼시스 그랜드 플로아예요. 네. 그래서 그 학명에는 먼저 성명을 쓰고 종소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캠퍼시스는 그리스어에서 캠퍼시스 그 뜻이 휘다, 굽어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꽃이 어디가 굽어졌길래 이런 성명을 썼을까? 그래서 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수술과 암술이 있어요. 근데 네. 수술이 되게 우리가 꽃들 되게 보면 수술이 쪽쪽 뻗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수화는 재미있게도 그 수술이 대칭으로 양쪽으로 한 개씩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한 쌍은 굉장히 길고 수술이 네. 한 쌍이 짧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암술이 하나가 쭉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암술 중심으로 이렇게 합해져 있게 또 한 쌍씩 합해져 있는데 나비 같이 생겼어요. 모양을 보면. 근데 그게 한 줄로 곱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수술이 둥그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굽어졌다라는 뜻이고요. 네. 뒤에 그랜드 플로어는 큰 꽃송이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굽어져 있는 큰 꽃송이라는 뜻의 그 학명을 가지고 있죠. 아, 역시 학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꽃의 그 특징을 쉽게 잡아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의 외관을 많이 보잖아요. 네. 가끔 여러분도 꽃을 볼 때 꽃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네. 되게 재미있어요. 수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 이게 암술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꽃의 특징도 많이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오늘도 그댄 먼 곳만 보내요. 차마 마주보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봤으면 했는데 내 차례에 못 올 그런 사랑이라도 나 혼자서는 꾸준히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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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진 자리엔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내가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오늘도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네, 이런 노래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이 노래는 김미경 선생님 아드님이 작곡을 한 거래요. 그래서 오늘 들어봤는데 노래가 좋네요. 그 아드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들었나요? 글쎄요, 뭐 워낙에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에 많이 관심이 많고 악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 이상의 시를 가지고, 이성의 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주세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능소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네, 능소화는 그 보면은 어떤 이게 높이 하늘을 향해서 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능소화 나무가 되게 크다라고 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능소화는 덩굴성 목본이에요. 네. 우리가 되게 담쟁이가 덩굴성 식물이잖아요. 네네. 되게 덩굴성 식물들은 그 덩굴 손을 뻗어가지고 벽을 담쟁이 같으면 벽을 덮거나 이렇게 그렇죠. 빽빽하게 덮는데 능소화는 덩굴손을 뻗는 게 아니고요. 줄기에서 흡착근이라는 그 뿌리가 나와요. 지네 발처럼. 네. 그런 흡착근이 나무나 벽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뻗어가는 아이예요. 그렇게 뻗어가는 아이인데 그 벽면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살처럼 퍼지거나 아니면 나무를 잡고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꽃이 위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피거든요. 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능소화예요. 이 능소화가 한자로 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능자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능멸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이고 소는 하늘소예요. 네. 그래서 뭐 업심여길 능자라든가 뭐 이런 능자를 써서 하늘을 향해서 핀다고 해서 능소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게 아마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쓴 거예요. 능소화 우리말로 네네.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그러면 능소화라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생략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위 그 붉을자자를 써서 붉게 꽃이 핀다고 해서 자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뿌리나 줄기나 잎을 다 약으로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위, 작은, 자엽 이런 식으로 생략명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능자가 참 능가할 능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능가할 정도로 쳐다본다. 그러니까 높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뜻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꽃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상용으로 심었을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3,000년 전부터 네. 심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럼 언제 들어왔을까? 네.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각보다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은 언제 들어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동의보감에 보면 네. 이거를 약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들어왔을 거다 하는데 또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네. 일본은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헤이안 시대인데 그때가 한 700년도부터 한 1100년 그때가 네. 헤이안 시대인데 네. 그때 이 능수화를 심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본도 약으로 썼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임진왜란 때 네. 그 풍신수길 네. 풍신수길이 우리나라에 와서 능소화를 가져가서 자기 집에다가 심었대요. 그 능소화가 지금도 400년이 넘도록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목이라고도 한대요, 일본에서는. 아, 네.
굳이 일본에도 있는 그 능수화를 놔두고 네. 이제 그 이해가 안 한국에 가요. 있는데 이제 너무 예쁘고 네. 좋아하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심었나 보죠. 그래서 일본의 능수화가 음. 보다 우리 능수화가 예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우리 땅에 피는 능수화가 예뻐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애착식물 내가 네. 늘 보던 거라 네. 얘는 꼭 데리고 가고 싶다. 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 음. 기록이 꽤 많이 있지 않아서 사실 인간은 다 비슷하잖아요. 네. 식물에 전부 다 음. 식물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터인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얘기는 없나요? 뭐 능수화는 보면은 워낙에 그 한여름에 6월부터 꽃이 피잖아요. 네. 그 초록색 세상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꽃이 능수화잖아요. 네. 또 꽃송이가 우리의 어떤 야생화나 이런 꽃들은 꽃송이가 작은 데 비해서 이 능수화만큼은 엄청 꽃이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기도 하고 얘가 단점이 조금 추위에 약해요. 네. 그래서 주로 남부 지방에서 살다가 요즘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됐는데 이 꽃이 옛날에는 그 양반꽃으로 불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꽃이 워낙 그 크고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사화라고 있죠. 네. 우리가 장원급제를 하면 네네. 모자에다가 그 꽂아줬던 네네. 그 어사화가 종이로 만들어서 보라색이나 빨강색, 흰색 뭐 이런 노란색으로 해서 종이로 만들어서 어사화를 꽂아줬잖아요. 네. 그 꽃 모양이 네. 능소화 같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소화를 어사화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급제의 어떤 그런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대부 집안에서 네. 집에다가 능소화를 많이 심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네. 양반들이 자기만의 꽃으로 갖고 싶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 꽃을 집에다 심게 되면 뭐 곤장을 맞거나 못 심게 했다고 해요. 아유. 예. 네. 꽃마저 그렇게 네. 불평등하게 서러움을 줬던 거죠, 서민들한테. 아니, 집안에 예쁜 꽃은 누구나 갖고 싶은 건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대부 집안에서 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능수화를 처음 볼 때 그 고택, 한옥의 담장을 타고 넘어와서 능수화가 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또 그런 것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죠. 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지 사진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대구에 있는 남평문씨 새거지. 그게 정말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 골목길에 토담이 있고 한옥이 있는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 그 능수화를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끝이 없네요. 이 능수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마지막 곡으로 오늘 하루 양효섭의 노래입니다. 따스한 방 안에서 좋아나의 불을 붙이고 네가 말해줬었던 선물을 사놓고서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저기 들어오는 너 뭐하러 이런 나를 준비했냐고 내게 안기며 고맙다고 말해주고